밀가루 안 좋은 거 다 알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키토빵이나 설탕이 안 들어간 대체빵도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간 오리지널 빵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빵 먹기 전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 인기 동영상이 올리브 오일 먹고 빵 먹었는데 혈당을 못 잡았다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올리브 오일에다가 건강한 식단을 드시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왜 먹냐 그냥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식빵을 먹어도 혈당을 막아줄 음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두 번째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식빵을 먹기 20분 전에 그릭 요거트 100g, 삶은 계란 2개, 방울토마토 7개를 다른 날에 각각 먹어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당을 방어해준 음식은 그릭 요거트였습니다. 실험은 이전처럼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24시간이 지나서 안정화가 된 이후에 매일 공복에 시행을 했고요. 하루는 식빵 한 장만 먹고 다음날은 그릭 요거트 먹고 20분 뒤에 식빵 한 장, 그 다음날은 삶은 계란 2개 먹고 20분 뒤에 식빵 한 장, 그 다음날은 방울토마토 7개 먹고 20분 뒤에 식빵 한 장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빵 한 장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35분 후에 55가 올랐다가 70분 만에 회복이 됐고요. 그릭 요거트를 먹었을 때는 55분 후에 33 올랐다가 60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삶은 계란을 먹었을 때는 40분 후에 49까지 올랐다가 30분 만에 정상으로 떨어졌고요. 방울토마토를 먹었을 때는 45분 후에 50이 올랐다가 50분 만에 회복됐습니다. 저는 사실 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리브 오일이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고체의 음식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식빵이 아무래도 밀가루랑 설탕이 주로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혈당을 막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계란이랑 방울토마토는 혈당이 식빵만 먹을 때보다는 5 정도는 낮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됐었습니다. 계란은 70분 걸리던 걸 30분으로 당겨줬고 방울토마토는 70분 걸리던 걸 50분 정도로 당겨줬는데요. 아마 식전에 먹은 음식들이 인슐린 반응을 좀 도와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혈당은 좀 더 천천히 낮게 올라갔고 계란이나 방울토마토랑 비교하면 조금 더 느리게 회복은 되었습니다. 식빵이 당으로 분해돼서 혈액 내로 흡수되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느리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한 번에 끄는 거랑 미리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조금 꺼놓은 후에 큰 불 없이 조용히 불을 끄는 상황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초에 불이 안 나면 좋겠지만 큰 불이 와라락 하고 나는 것보다는 잔잔한 불이 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릭 요거트는 혈당을 방어했고 나머지는 미미했을까요? 식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나 지방, 단백질이 거의 없어서 먹는 순간 곧바로 소화, 흡수가 돼서 혈당을 금방 올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빵을 먹기 전에 어떤 음식을 미리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게 되는 기전이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1번, 미리 먹은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가 위에서 음식의 배출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이후에 식빵을 먹었을 때 위에서 천천히 지나가도록 소화를 늦춰주니까 혈당 피크를 완화하는 것이 있고요. 2번, 단백질과 지방이 소장까지 가서 L세포에서 위고비 성분인 GLP-1 이걸 분비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와 위 배출이 억제되고 식욕 억제를 도와주는 기전이 있습니다. 3번, 단백질과 소량의 당이 미리 들어와서 혈당을 조금 올려주면 인슐린을 분비시키게 되고 이후 식빵 공격으로 혈당이 급하게 오르려고 할 때 미리 나온 인슐린이 혈당을 빠르게 제어하게 돼서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먼저 위를 지나가면서 위가 느리게 움직이도록 자극을 주고 지나가고 2번은 이 음식이 소장에 가서 GLP-1을 분비해줘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줄 수 있고 위 배출을 더 느리게 하는 거죠. 3번은 미리 먹은 음식이 조금 흡수돼서 혈당이 조금 오르면서 췌장에서 소량의 인슐린 분비를 시키면서 뭔가 인슐린 분비를 예열시킨다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저는 20분 전에 먹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을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영양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GPT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 3가지 기전을 20분이라는 시간 내에 모두 도와줄 수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계란이랑 비교해보자면 그릭 요거트는 반고형이다 보니 계란보다 소화가 좀 더 빠르게 돼서 20분 이내에 장까지 가서 GLP-1을 자극하는 게 가능했고, 당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인슐린도 분비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계란은 장까지 가서 L세포를 자극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계란은 또 당이 없으니까 인슐린 분비 효과는 적을 수도 있겠죠. 방울토마토도 섬유질이 있어서 위 배출을 약간 지연시키지만 인슐린이나 L세포 자극 효과는 계란이나 그릭 요거트에 비하면 떨어지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먹었을 때보다 혈당을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실험한 올리브 오일은 지방이라서 인슐린은 분비시키지 않고요. 15cc 제가 먹었던 용량은 부피가 작고 위체류 시간이 짧아서 직접적으로 위배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보다는 L세포를 자극해야 효과가 나는데, 그 정도로는 식빵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을 공복에 먹는 것은 당장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목적보다도 건강상의 이점이 있으니까요. 맞는 분들은 꾸준히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항산화, 항염, 대사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식욕 조절에 많이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혈당을 방어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중요할까요? 혈당 스파이크는 단기적으로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만들고 인슐린은 혈당을 지방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반복되는 인슐린 스파이크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들고 식욕 조절을 어렵게 하고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고혈당 자체는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망막, 신장, 신경합병증이 생기는 이유기도 하고요. 실제로 고혈당과 관련해서 염증 지표가 같이 상승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혈당만 방어한다고 살이 빠질까요? 이거는 살이 더 안 찌게 만드는 기본 존재 조건이고요. 애초에 우리가 살이 찐 현재의 상황을 바꾸려면 내가 지금껏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결과값이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먹던 대로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고 해도 매일 먹던 대로 먹으면 총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게 되고 살은 더 찌게 되겠죠. 제가 그릭 요거트 영상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릭 요거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연구들은 식사량을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는 줄였던 결과였죠. 올리브 오일도 건강한 식단에 더해야지 안 좋은 음식과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나는 안 좋은 거 안 먹는데 하는 분들이라면 좋다고 생각한 음식이 나에게 안 맞는 건 아닌지, 혹은 너무 적게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지만 정제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탐에 대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정제탄수화물에 대한 욕망은 내 의지 탓이 아니고 보상회로 때문이거든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얻게 되는 심리적 보상 때문인 거라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드세요. 대신에 빵을 먹을 때 내가 느끼는 만족감을 한번 집중해서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자극이 나에게 진짜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별로 안 땡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활력이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맥락을 아는 게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빵을 먹는가? 나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빵을 먹으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런 질문과 답변의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면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선택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러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다이어트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기능의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다이어트에서 몇 킬로를 얼마 만에 뺐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더 건강해졌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식습관을 바꾸시면서 몸무게는 안 빠졌지만 부종이 빠지고 몸이 더 편해졌다 이런 경우 자주 보고요. 눈이 맑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몸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내 몸의 신호를 챙기면서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나를 회복하는 다이어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고민하고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식빵 실험을 하다가 이 4일쯤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평균 혈당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덜 올리는 아이템, 통밀 크래커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리뷰해드린 단백질 쉐이크들의 혈당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 내용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